안녕하세요. 파이 네트워크의 해커톤이 6월 28일을 기준으로 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미 수많은 유튜버 분들께서 해커톤이 무엇인지는 설명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단하게 개념 정리만 하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해커톤이란 해킹과 마라톤의 합성어이고요.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의 프로그래머나 관련된 그래픽 디자이너, 아니면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자 또는 프로젝트 매니저 등이 정해진 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작업을 하여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소프트웨어 관련 이벤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국내만 보더라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나 네이버 등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기업들이 해커톤을 개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이유는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고 기술을 고도화시킬 수 있고, 그야말로 각 전문가들의 시너지를 한데 모으는 데는 이만한 자리가 없지 않아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벤트에는 참여자에게 어느 정도의 모티베이션을 주기 위해서 당근도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회의 마지막 일정을 보면 8월 10일에 해커톤의 우승팀을 발표하게 되고요. 1등부터 장려상 5개 팀까지 차등적으로 상금을 수여하고 총 2개 분야, 총 10만 달러와 10만 파일을 상금으로 내걸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해커톤의 일정을 한번 쭉 살펴보시면요. 6월 28일부터 8월 10일까지, 즉 약 7주간의 긴 여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다면 충분히 매주 재미있는 뉴스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는 해커톤의 1주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커톤의 팀과 아이디어를 구성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커뮤니티를 통해 팀원을 꾸리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파이 앱에서 어떻게 해커톤 프로젝트 등을 확인할 수 있는지 그것을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처럼 화면 앱에서 먼저 파이 유틸리티를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 브레인스톰을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컨티뉴를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만약 처음 접속하시는 분들에겐 질문이 하나 뜰 수 있습니다. 그 질문 내용은 당신이 앱 개발자분이신지 아닌지, 이 질문인데요. 그에 대한 질문은 yes나 no로 대답을 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저는 해외에 살고 있고 보통 앱이 영어 버전으로 기본 세팅이 되어 있는데 한글 버전으로 되어 있는 분들도 아마 버튼의 위치는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언어는 무시하시고 제 화면처럼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화면에 다음과 같이 엄청 많은 해커톤 프로젝트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중에 관심 있는 프로젝트에 한번 참여를 해보고자 가장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프로젝트, 바로 파이택시 쪽에 참여를 해보려 지원을 했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각기 가지고 있는 본인의 스킬이나 역량 또는 이 앱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팀원들과 채팅방이나 디스코드를 통해서 대화를 충분히 나누신 후에 합류 결정이 되겠고요. 이후로 이 앱이 어떻게 발전되어 나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블러드님이 계시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는 블러드님이 맞겠죠? 여기에 보시면 인베스트먼트 쪽으로 합류를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팀에 저도 오늘 1차적으로 합류가 되어서 자세한 건 더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저도 걱정이 제가 하는 일이 있고 또 유튜버가 있어서 이 어플리케이션 관련 개발을 같이 도울 수 있을까 좀 걱정은 되는데, 아무래도 제가 능력이 부족하거나 시간이 안 된다면 합류가 못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저는 이렇게 직접 참여도 해보고 개발자분들이 서로 대화하는 것을 지켜보고 제가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만 있다면 그 기회만 제공이 되어도 저는 충분히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부터는 저희 개인적인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에게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닐 것이고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재밌는 부분을 공유할 뉴스가 생긴다면 그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보여드린 파이택시라는 앱 말고 다른 어떤 앱들이 계획 중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바로 밑에 파이코노미라는 파이 전용 쇼핑 앱이 있습니다. 이 앱은 예전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 터키에서 파이코인 열풍을 말씀드리면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앱입니다. 다른 파이 전용 사이트와 마찬가지로 파이를 이용해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래할 수 있는 기능을 넣은 것으로, 사실 이렇게 파이 전용 마켓 어플리케이션은 엄청 많이 개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두 개가 아니죠. 제 영상을 꾸준하게 시청하신 분들께서는 제가 여태까지 얼마나 많은 파이 전용 앱을 소개해 드렸는지 기억해 보시면 알 듯 합니다.
그리고 UP 마켓플레이스도 있습니다. 이게 프랑스어라서 그런지 발음이 유파이가 아닌 UP로 발음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또한 제가 예전에 소개시켜드린 프랑스 개발자들이 만든 앱으로서 파이 마켓이나 옥션, 경매죠. 뉴스나 게임, SNS까지 모두 아우르는 앱을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리뷰를 해드린 적이 있었고요. 또 그 밑에는 Swan Slate이라는 번역 앱이 있네요. 구글 번역과 같은 자동 번역 기능 및 프리랜서 또는 전문 번역자에게 파이로 보상을 주고 전문적인 번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앱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좀 이름이 긴데요. Skill Development Through E-Learning App이라고 합니다. 어떤 앱인지 잠시 살펴보니까 블루 컬러 관련 인력을 교육하는 앱이라고 합니다. 설명을 잠시 보니 화이트 컬러 관련 교육 시스템은 많이 있는 반면에 건설 부분이나 전기 제품 및 유지, 보수, 수도 관련 또는 배관 관련, 목수 및 가구 제조 산업, 농업 경제 등등 이런 리소스를 찾기는 힘이 든다. 그래서 파이코인을 이용해서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다른 앱을 또 살펴보니 파이애스라고 해서 온라인상에서 광고를 보고 파이로 보상을 받게 한다면 파이 생태계의 수천만 유저들은 광고를 스킵 없이 보게 될 것이고 기업들도 점차 파이의 중요성을 알아나갈 것이다. 이런 취지의 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개의 광고를 스킵 없이 보게 된다면 0.5파이가 지급된다. 이런 룰이 명시가 되어 있네요.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이런 똑같은 장르의 앱도 하나가 아닌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즉 광고 관련 파이 앱도 이렇게 다양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도서 관련 앱도 있고요. 앱 이름이 참 이쁜데요. 애플파이로 되어 있네요. 도서의 판매, 구매, 대여도 가능하고 파이코인을 통해서 유료 구독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둘러보시면 파이 앱이 쓰일 수 있는 거의 모든 분야의 프로젝트가 계획 또는 진행 중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간간히 소개시켜드렸던 파이뱅크 앱도 있고요. 심지어 교육 학비를 파이로 전환하고자 하는 튜이션 앱, 그리고 파이를 보관할 수 있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앱도 있고요. 그리고 파이토크 앱까지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 전용 부동산 앱도 나와 있습니다. 사실 중국발 소스에 따르면 파이코인을 이용해서 부동산 관련 마케팅을 열심히 중국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중국발이라서 조금은 기다려봐야 할 듯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파이코인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는 시기는 무조건 올 것이며 관련 앱들도 큰 발전을 이룰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YC 관련 앱도 상당히 많이 계획 또는 이미 개발 중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니콜라스가 주도하고 있는 KYC 프로젝트 이외에도 여러 개발도상국, 즉 여권을 만들기 힘든 국가들과 계층을 위한 KYC 관련 아이디어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KYC 같은 경우에는 각 나라의 신분증도 다 다를 수 있고 언어적인 문제도 크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각 나라마다 KYC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해 줄 수만 있다면 전 충분히 기술적으로 여권이 아닌 다른 신분증으로도 인증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나이지리아 KYC 앱도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 성명이나 국적, 틴 넘버, 아이디 넘버, 전화번호, 생일, 집 주소, 그리고 안면 인식이나 비디오 콜을 통한 인증까지 여러 가지 솔루션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해커톤에서는 저희들의 관심사인 KYC 관련 앱들의 결과물도 한번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밖에도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각기 다른 파이 앱들이 한 100여 개 이상은 충분히 넘어간다고 봅니다. 오늘은 그냥 1차 보고이니까 일단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모든 과정들 제가 말씀해드린 이것들이 이 결과들이 해커톤 1주차에 생긴 내용들입니다. 각 프로젝트의 구성 인원과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는 단계이며 제가 아까 전에 디스코드 채팅창을 잠시 보여드렸지만 각자의 역할이나 팀 구성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을 조금씩 만들어 나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2주차가 되면 각 앱의 개발팀들과 코어 팀들의 Q&A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앱 개발을 위한 플랫폼과 SDK 등에 대한 기술적인 대화들이 오가는 시간일 것이고요. 그리고 파이 메인 앱에서는 코어 팀의 워크샵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즉, 앱 개발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이나 파이 생태계 진행 과정에 관심 있는 파이 유저분들에겐 계속 의미 있는 업데이트 공지가 될 것 같고요. 파이 해커톤 3주차에는 두 번째 워크샵이 파이 앱 스크린을 통해서 또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명시되어 있듯이 더 많은
질문들이 개발팀과 코어팀 사이에서 오고 갈 듯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7월 18일에는 중간 보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디오 형식으로 이메일을 통해 제출이 되어야 하며 이 중 일부는 파이 앱 홈 스크린을 통해서 2주 동안 쇼케이스 형태를 통해 대중들에게 노출이 될 것이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금껏 가장 훌륭하게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 아니면 마케팅 포인트가 확실한 그런 앱들이 선별이 되어서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때부터 파이의 생태계를 초반에 이끌어갈 핵심 앱들이 공개되는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4주차째고요. 7월 22일에 선발된 앱들의 첫 번째 파트가 파이 앱 스크린을 통해 공개된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 추가하고 싶은 개인적인 내용은 대부분의 파이 유저분들이 파이가 하루빨리 거래소에 상장되길 바라신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거래소에서 파이코인의 가치를 빨리 확인해 보시길 원하시겠죠. 또 거래도 해보시고요. 하지만 저는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거래소 상장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 대신 파이코인을 다양한 방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파이 비즈니스 앱들이 많이 출시가 되어서 자연스럽게 가치 형성을 이룬 후에 거래소에 상장이 되는 게 더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해커톤의 4주차에 공개될 앱들이 개인적으로는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이 앱들의 퀄리티 그리고 그에 따른 파이 유저들의 관심도를 얼만큼 끌 수 있는지에 따라 초반 파이코인의 가치도 분명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주차 때는 앱 개발 종료를 준비를 해야 합니다. 각 해커톤 앱 개발팀들은 최종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7월 29일에는 선별된 파이 앱들의 두 번째 쇼케이스를 홈 스크린을 통해 공개한다 합니다. 즉 4주차 때 일부 선별된 앱들이 공개가 되는 거고 5주차 때 또 나머지로 선별된 앱들이 공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6주차 때는 파이 코어 팀과 심사위원단들이 파이널 라운드, 즉 최종 라운드에 진출할 탑 프로젝트를 선별을 하고 저희 파이 유저들은 각 프로젝트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또한 엄청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7주차 때는 우승자 발표 기간입니다. 8월 10일에 우승팀이 발표되겠고요. 파이 앱 화면에 우승팀의 프레젠테이션도 같이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앱이 우승할지는 모르겠지만 연말에 메인넷이 출시된과 동시에 그 앱을 이용하려는 파이 유저들이 엄청 많아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일단 해커톤 1주차 짧은 보고이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빨리빨리 패스를 하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느낀 점은 물론 지금 참가한 앱들이 모두 성공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또 메인넷이 출시되자마자 파이 앱들의 엄청난 유저들이 모인다라든지 파이가 활발하게 거래가 된다라는 보장도 사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해커톤의 1주차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파이 코어 팀이 그렇게 노래를 불러왔던 그리고 그렇게도 추상적으로 느껴졌던 그들이 말하던 자율적인 참여와 그에 따른 생태계 확장이 정말 무엇을 말하는 건지 저는 이번에 확실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계시는 파이 유저분들 중에서 약 몇 프로의 유저분이 이 해커톤에 참여하시거나 직접 둘러보시면서 투표를 해주고 계시나요? 제 생각에는 아주 소수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어라는 언어를 쓰지 않는 국가일수록 이 해커톤 대회와는 거리가 멀 수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즉 현재 해커톤에 참여한 인원은 전체 파이 유저 수의 아주 일부분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번 살펴보시면 자율적인 참여 정도나 아니면 아이디어의 퀄리티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역시 파이의 유저 수가 한 국가의 인구수만큼 많아서인지는 몰라도 미래가 어둡지만은 않다 이런 생각이 자동적으로 들고요. 그리고 이번 해커톤을 시작으로 해서 내년이나 그리고 2023년 그리고 2024년 등 지속적으로 더 높은 퀄리티의 파이 앱들이 개발되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파이코인을 설치하는 방법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인의 휴대폰에 구글 스토어에 들어가서 파이 네트워크를 검색하여 다운받으세요. 그러면 첫 화면이 페이스북으로 인증을 할 것인가 휴대폰 번호로 인증을 할 것인가 물어보는 화면인데요. 이 둘 중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나중에 KYC 인증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휴대폰을 바꿔야 할 시 연동하는 정도의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페이스북으로만 연동을 시켰습니다만 핸드폰으로 연동하실 분들을 위해서 국가번호를 선택하기 위해서
나라를 고르시고 한국에 계시면 당연히 South Korea 그리고 플러스 82번 요거를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제일 앞에 0 하나를 생략하셔야 됩니다. 원래 국가번호 뒤에 전화번호 0 하나는 생략하는 거. 예, 그것은 원래 그렇습니다. 즉 본인의 전화번호가 010-777-1234 이라면 한국 국가번호 플러스 82를 선택한 후에 0을 생략한 후 10-777-1234만 적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름을 입력하는 창이 뜹니다. 영문 이름은 first name에 입력을 해주시고 last name에는 성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름이 홍길동이라면 길동을 first name에, 홍을 last name에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래 choose your name에는 영어로 아이디를 만드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자에서 20자까지 생성을 하시면 되고요. 이 아이디는 본인이 새로운 가입자에게 추천 코드로도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제가 좋아하는 아이디 NOENDAND로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화면이 뜹니다. 바로 인비테이션 코드, 즉 추천인 코드인데요. 본인이 로봇이 아님을 증명하는 곳이죠. 여기에는 제 아이디 NOENDAND를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다른 새로운 가입자들에게 본인이 생성한 아이디를 추천해 주시면 본인의 채굴 속도가 빨라지니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요. 그러면 여기에 제 아이디 NOENDAND를 입력하고 밑에 서브밋 버튼을 누르면 끝이 난 것입니다. 보라색 단추들을 누르시고 시작을 하시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번개 모양의 단추를 누르셔야 채굴이 시작이 됩니다. 단 누르신 후에 24시간 후에는 채굴이 자동 중지되니 24시간마다 들어오셔서 채굴 버튼을 누르는 거 그거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물론 24시간마다 알람 기능이 있으니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번개 버튼을 누르면 화면 제일 위에 서서히 올라가는 숫자가 바로 본인이 채굴한 파이코인 양입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조만간 다음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